최근 원에코 시스템에서 꽤 중요한 발표가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유럽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원들이 던진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공식 발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황이 참 흥미롭습니다. 밖에서는 거대한 규제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고요. 안에서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여러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도전 과제와 그 뒤에 있는 내부의 목소리, 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새로운 법, 바로 미카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 미카라는 게요, 그냥 사소한 규제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닙니다. 이건 유럽연합 27개국 전체에 적용되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미카의 핵심 중 하나는요, 모든 암호화폐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진 토큰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칙이나 보호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미카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발효가 됐고요. 올해 6월과 12월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다시 말해 기업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제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렇다면 원에코 시스템은 이 새로운 규칙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일까요? 여기서 회사가 내세우는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기득권 조항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새로운 공식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일종의 임시통행증 같은 거예요.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원에코 시스템이 제시한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카가 발효됐으니 방금 말씀드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활용한다.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기다린다. 아주 명확한 4단계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이건 회사에서 직접 한 말인데요. 우리 이미 절차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바로 아직 미카 라이센스를 받은 곳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만 늦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가 지금 다 같은 상황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말로 들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부 규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생태계 내부로 들어가 보죠. 실제 회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이 오가고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죠. 바로 리더십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이 배를 이끌고 있는 선장이 누구냐는 거죠. 현재 CEO는 누구일까요? 회사의 공식 답변은 현재 CEO 자리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대신 기존의 경영진들이 다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리더십의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물리적인 거점에 대한 건데요. 베트남 사무실과 소피아 사무실, 이 두 곳의 역할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말 명확합니다. 왼쪽에 있는 베트남이 이제 유일한 공식 본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소피아 사무실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핵심 기능이 베트남으로 완전히 집중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번 질문은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건데요. 왜 활동하지 않는 계정들이 여전히 네트워크에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회사가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와 존중입니다. 지금 활동하는지와 상관없이 초기에 네트워크 성장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리를 존중한다는 거죠. 일종의 역사적 기여도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회원들이 또 궁금해했던 건 소통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매달 나오던 월간 뉴스룸과 회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었던 채팅창, 이게 왜 갑자기 없어졌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뉴스룸의 경우 자원을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로 옮기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하고요. 직접 채팅은 모든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메일로 일원화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소통 방식을 좀 더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 같네요. 자, 이제 회원들이 던진 마지막 주요 질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서에 대한 건데요. 과연 백서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바뀌었을까요? 답변이 꽤 흥미롭습니다. 기존 백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아우르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 백서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이건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외부의 규제에 대응하는 움직임과 내부 커뮤니티의 질문에 답하는 목소리.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결국 오늘 내용은 두 개의 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유럽연합의 법과 규제에 발맞추려는 공식적인 여정이 있고요. 안으로는 회원들의 궁금증에 답하면서 신뢰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원에코 시스템이 외부의 규칙과 내부의 질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헤쳐나가고 있는 지금, 과연 그 미래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규제를 통과해서 얻게 될 합법적인 라이센스일까요? 아니면 회원들의 신뢰를 지켜내는 것일까요?